2023년 1월 10일 인터넷 신문 디자인 정글과의 인터뷰를 1인 3역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정글 특별 초대석 부활의 화가로 앞에 선 디자인계의 산 역사 황부영 작가. 황부영 작가는 33년간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굵직한 업적을 쌓아왔다.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명지전문대학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한 후 서울올림픽대 조직위원회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며 서울올림픽을 치루었다. 이후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브릿지를 설립, 5년간 운영했던 그는 중앙일보 신문디자인 전문위원과 조선일보 신문디자인 자문역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가 만든 결과물은 한국 디자인의 역사가 되었다. 26세의 젊은 나이로 명지전문대 전임 강사로 임용된 그는 국내 최초로 편집 디자인 과목을 개설했고 알만한 출판사와 잡지사에는 명지전문대 도안과 출신들이 없지 않을 정도였다. 1978년 발간한 활자체 디자인 연구서 황미디엄은 1300자의 독창적인 한글 디자인과 한글 활자 디자인 개발에 대한 사상과 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 한국 시각 디자인계에 충격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한글 디자인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탄생 계기를 마련했다. 1979년 출판한 12권의 시각문화 문고는 시각 디자인계의 문맹 퇴치 운동을 벌여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에게 관련 지식 습득의 욕구를 채워주었다. 1981년에는 국내 최초로 편집 디자인 관련 석사학위 논문으로 정기 간행물의 편집 디자인 매뉴얼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1983년 서울올림픽대 조직위원회 디자인 실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정부와 디자인계를 연결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스포츠 픽토그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 세계 픽토그램 디자인의 역사에 남을 만한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987년 발표했던 그의 평화 포스터는 국제 포스터 살롱에서 단독으로 2등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포스터 디자인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1995년 국내 최초의 신문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된 그는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에서도 생소한 영역이었던 신문 디자인 분야에서 한글 가로짜기 신문 편집 시스템으로 개혁, 해당 신문의 발행부수 증가와 광고 매출 증대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의 디자인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그는 현재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13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작품은 무려 700여 점. 그는 이제 작가로 활동하며 2018년부터 해외 아트페어 및 해외 개인전 등을 통해 파리, 베니스, 밀라노, 이스탄불, 앙카라 등의 국제무대에 유화, 수채화 등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도 하고 있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소화하는 그는 작은 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한다. 올해 72세의 나이로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작업을 하고 있는 황부영 작가는 다가오는 2월 3일부터 15일까지 갤러리 네일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통해 유화, 아크릴화, 수채화 등 총 2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황부영 작가를 만나 작가로서의 철학과
작품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33년간 활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나요? 제가 33년 만에 과감하게 종지부를 찍은 계기 중 하나는 1995년 베이징에서 CI 국제 세미나가 열렸을 때 영국 펜타그램 설립자 콜린 폿스의 발표를 들은 것이었어요. 콜린 폿스는 당시에 그래픽 디자이너의 정년은 55세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후 은퇴해서 승마로 소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운영하던 디자인 전문 회사의 사업 실패와 대학으로의 복귀 실패는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발이 빠르다고 다람박질해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었으며,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해요. 모두들 그물에 든 물고기 같고 덫에 친 새와 같은 신세라. 갑자기 애군이 닥치면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예기치 못한 인생의 덫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설사 어떤 덫에 걸리더라도 의연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인물다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의 화가라 불리우십니다. 부활을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2017년에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 선배가 심장수술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한 점을 그려 선물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작가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벽에 그려놓은 나뭇잎 하나가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힐링 그래피즘입니다. 그림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지만 스스로 치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힐링 그래피즘의 창안자이신데요. 힐링 그래피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피즘이란 한마디로 구상적인 상징 형태로 인간의 원초적인 사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피즘의 역사는 기원전 약 3만 년부터라고 해요.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추상 조형이었습니다. 실물의 묘사가 아닌 상징적인 변환이며 문서의 한 형태로 부적 같은 것입니다. 심볼 마크도 그래피즘에서 온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힐링 그래피즘이란 그래피즘의 치유의 의미를 담아 만든